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자동차 업계 운명의 날을 맞게 됩니다. 과연 미국에서는 이번에 관세 폭탄을 매길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용 들여다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13일이니까 오늘 밤쯤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업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관세를 한다면은, 부과를 한다면은 현행이 2.5%인데 25%로 관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 근거로 슈퍼 301조를 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이 교역 대상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인해서 제약을 받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은 법적으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미국 언론 내부에서도요, 이번에는 부과를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그 카드는 가져갈 것이다. 결국에는 연기라는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미뤄지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주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의 김철환 실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업계에서는 좀 이번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나요? 예, 이번 결정은 저희 업계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는 물론이고, 또한 우리 정부, 그다음에 업계가 같이 이 사항을 이주시하고 있고, 저희 남대로 그동안에 대책을 세우고 잘 진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 업계의 전망을 예측을 해보면은, 일단 저희가 지난 한미 FTA 개선 협상이 있었습니다. 개선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주요한 것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사실 해소를 하는 그런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라든지 유관기관, 그다음에 업계의 대미 투자, 그다음에 고용 이런 문제에 미국 경제에 기여한 내용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저희가 정리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2, 3조를 부과 가능성 다소 좀 경감되지 않았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업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좀 봐주시죠. 이 관세가 지금 미국에서 생각 관세는 대략 25% 정도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25%가 부과가 되면은 저희가 사실 자동차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차와의 경쟁은 거의 불가한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 쪽에서도 동일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차 쪽에만 피해를 준다, 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미국 차는 일정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관세가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만 25% 부과될지 아니면 EU나 그다음에 일본도 같이 동일하게 부과될지는 현재로서는 지금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치를 미국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들어줬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관세를 지금 얼마를 부과한다 또는 동일하게 부과한다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저희는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좀 25% 이렇게 관세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기존에 2.5%에서 25%가 되면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를 지금 수출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관세가 250만 원이었는데 1억짜리를 팔면 2,500만 원이 관세를 붙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맞죠? 됩니다. 맞습니다. 예. 아유, 그러면은 정말, 네. 그렇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무역 흑단법 이번에 232조를 EU, 일본 등 그 주요 무역 협상 대상국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시한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변수라는 것이 결국은 이 향후 미일, 미EU 등 그 여타 협상이 미국의 우리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변수라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재선이 10월 달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레버리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 내용을 모니터링을 하고 예의주시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나 EU 쪽도 얽혀 있으니까 좀 꾸준히 뉴스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1억짜리 자동차를 사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계산을 하자면은요, 지금 뭐 250만 원 세금 낼 거, 2,5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소비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칼날이 지금 우리 자동차 업계를 좀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이 부분 토마토 투자클럽 한교수 전문가님 도와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부과를 한다, 안 한다, 연기한다.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우리 이 자동차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 결과가 참 중요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체들 또 업황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생존과도 이제 연결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관세가 얼마만큼 부과가 될 것인지 연기가 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 뭐 25% 정도 이제 관세 부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최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만 25%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삼성, 현대, 기아 자동차가 신차 효과 때문에 잘 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삼성, 이제 SM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GM, 쌍용 이런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체의 생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25% 관세 부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같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가격이 너무나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자체가 소비 심리가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뭐 연기될 거다. 지금 뭐 유럽에 대해서는 뭐 이제 관세 부과를 연기하자 뭐 이런 트럼프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미국 경제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동차 산업에만 악재는 아니에요. 전 세계 전체적인 어떤 산업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 불황 때문에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 생산량이 400만 대를 밑돌 전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400만 대라고 하는 이 그 생산 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생산 대수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밑에 이제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 기름을 붓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이 한 244만 대 정도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3% 정도가 미국으로 팔려나간 제품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즘에 팰리세이드라든가 SUV 같은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 신차 효과도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태. 그러니까 잘 나가던 현대 기아차마저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현대 자동차 그룹까지도 판매가 위축이 되게 되면 정말 이거는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그 나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세 폭탄 25% 부과는 우리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부과가 안 된다면요. 네. 부과가 안 되는 게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관세 때문에 참 글로벌 국가들이 아주 몸살 앓고 있는데요. 제외가 된다고 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제 관세 폭탄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거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초에 이제 한미 FTA가 개정을 했죠. 한미 FTA가 개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대미 무역 극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해왔고 그런 상태에서 올해 초 한미 FTA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역 극자 규모가 약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이번에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대상국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에는 관세 부과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이런 상태가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자동차 뭐 232조라고 얘기합니다만 슈퍼 301조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산업의 안전에 어떤 그 지대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인데 이런 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그런 것들을 어필을 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25% 관세 부과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트럼프의 성격상 그래도 뭐 최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성격상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관세 폭탄을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은 그동안 신차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차 효과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적 호전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실적이라든가 업황 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해본 게 10월 초에 현대차가 미국의 앱티브인가요? 여기다가 대규모 2조 원 투자하면서 막 그쵸. 트럼프도 트윗에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고맙다, 잘했다 해놓고서 한 달 넘 뒤에 관세 올리고, 에이, 설마 이렇게나 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트럼프 성격상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네. 혹시라도. 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간밤에 미증시나 유럽 증시에서도 이런 보도들 많이 나왔습니다. 연기될 거다. 이런 재선의 방식도 좀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는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뭐 이제 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단 연기만 해두게 되면 산업에 대한 어떤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한 그런 시나리오가 갈 수 있겠고요. 뭐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뭐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분명히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있는데 이렇게 그런 꺼지지 않는 불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유럽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결정 한 6개월 정도 연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지금 트럼프가 여지 뭐 이제 재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지금 유럽과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기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 경제의 약점으로 갈 수 있고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다 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러나 일단 우리는 말씀드렸죠. 뭐 이제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뭐 제외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연기가 되지만 여전히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된다라는 부분들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는 저희가 가능성을 타지는 해보되 어떻게 섣불리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인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아차 쪽에서 뭐 3세대 K5 외장도 공개를 했고 또 현대차에서도 새롭게 또 아시아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신차 브랜드 아우라도 공개를 했고 모멘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 커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신차 효과 과거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는 뭐 K7이라든가 신차를 중심으로 또 이제 그 현대차에서는 소나타라든가 신차를 중심으로 엄청난 신차 효과를 기르면서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던 그 신차 효과였던데 그 신차 효과가 분명히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여전히 신차, 그러니까 제네시스 첫 SUV라고 할 수 있는 GV80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신차는 분명히 이제 해외, 이제 독일의 벤츠라든가 이런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기존의 팰리세이드라든가 신차 효과가 큰 상태에서 새로운 신차 효과는 여전히 큰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기아 자동차에서는 이제 셀토스라고 하는 SUV 신차가 이제 아주 흥행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주 돌풍이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 제품을 중심으로 한 매출 확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K5가 또 신차가 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신차에 대한 기대감과 신차를 효과로 바탕으로 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이 악재가 사라지면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관세 폭탄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런 호재는 상쇄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12만 원 선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 자동차주들 좀 어떤 상황인가요? 많이 저평가됐죠.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됐는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 추이를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자동차의 실적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2018년, 올해 2019년, 그리고 내년 2020년 정도까지 이제 실적 추이, 지금 이제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이제 펄을 중심으로 일단 올려놨는데요. 자,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이제 퍼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2028년에 이제 퍼가 이제 22배였던 것이 올해 2019년은 퍼가 11배 정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실적이 2배 이상 늘어나는데 주가는 거의 못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도 이제 8.9배 정도까지 또 떨어질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들이 주가가 못 갔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악재가 믹싱이 되면서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말씀드렸죠. 이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불안감, 불확실성만 사라지게 되면 이러한 저평가된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현대차의 실적은 저평가됐다고 보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기아자동차도 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실적 추이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자 2018년과 2019년, 2020년의 펄을 중간에 보시게 되면 2018년에 11.8배 정도, 그리고 올해 이 8.4배 정도, 그리고 이제 내년 7.9배 정도. 현대자동차보다는 아닙니다만 역시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와서 그나마 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이제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현대, 기아자동차 모두가 저평가됐고 현대차가 더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니까 많이들 의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좀 환율이 좀 오르다가 최근에 좀 환율이 좀 떨어졌죠. 이런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어떤 제동을 걸었던 그런 변수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 밸류에이션 대비 현대기아자동차의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만 좀 사라지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자동차주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을 단행할 것인지 또 제외를 할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역시 관세 폭탄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만 제외를 하게 되면 분명 저평가된 부분이 있고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외될 경우에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여전히 저평가됐고요. 신차 효과는 아직은 당분간 좀 진행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보셔야 되고 수급이 좀 좋아요. 기관 외국인 투자글의 수급이 괜찮습니다. 또 중간중간 뭐 사고 파는 그런 형태는 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사라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관세 폭탄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이런 종목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전면에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현대 기아차 자동차주들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보를 해도 안 되고 무조건 제외 시에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제외 시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정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네. 불확실하고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잘 못 가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